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e will be strong and stand. 네,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 단원 FM 특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 그리고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원하는 공동체 라디오 제작 지원 사업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에는 다양한 DJ 분들께서 좀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이 DJ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연극인들이 저희 단원 FM에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작하게 되는 특별 방송은 단원 FM 연극인 DJ들이 모여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임의로 결성하긴 했지만 단원 FM 연극인 DJ 모임 공손한 딕션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우리 공손한 딕션이 준비한 오늘 프로그램의 이름은 공손한 딕션으로 들려드리는 안산 연극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실 우리 단원 FM 연극인 DJ 분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그렇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이 다 지난 주말에 공연을 하고 지금 스튜디오로 달려오셨습니다. 먼저 한지은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극단 유혹의 한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양하연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 아마추어 극단 모스트 대표 양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진행자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연극인 DJ의 한 명으로서 또 방송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이라고 그 세월호를 겪은 어머님들과 함께 만든 극단이고요. 노란 리본의 연출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네, 참 이 단원 FM을 통해서 각자 우리 하연쌤도 그렇고 지연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원 FM을 통해서 제작되는 방송이니만큼 우리가 운영하는 방송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안산 연극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은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방송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유혹하는 낭독극장. 혹시 방금 곡에 그 녹음할 때마다 하시는 네. 시그널이군요. 네, 시그널 멘트입니다. 그 방송 어떤 방송인가요? 네, 저희는 매달 네. 첫째 주 금요일 밤 10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는 유혹하는 낭독극장이고요. 네. 저희가 무대에서 발표했던 공연들, 네네네. 이런 것들을 라디오로도 좀 이렇게 기쁨을 드리자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네. 방송되지만 실제 연극 무대에서 공연됐던 것들을 대본으로 거의 낭독 공연 형식으로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지금까지 몇 편 정도 방송하셨죠? 작년, 그러니까 2023년 4월부터 했으니까요. 네, 지금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네.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가장 최근 한 게 18회네요. 네. 와. 그러면 18달을 세상에 18개월 동안 낭독 극장을 운영해 주셨으니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작품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되고, 우리 청취자분들 미처 못 들었던 분들 계시면은 한번 찾아서 유튜브 단원 FM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찾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양하연 선생님,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방송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부끄럽네요. 저희는 정말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좀 색다르게 듣는 라디오 낭독극이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 낭독극으로 두 편 했습니다. 어머. 잠깐만,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단원 FM 라디오인데 보이는 연극이라면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2편을 했어요. 아하. 네, FM에서 라이브로 2편을 했고, 네네네네. 저희는 이제 공연을 사실 이거를 생각해냈던 게 코로나 때 연극을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연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라디오 단원 FM에서 라디오로 공연을 할 수 있다, 낭독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네네. 처음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냥 목소리만으로는 나가는 게 아쉬워서 보이는 라디오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처음 시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라이브로 낭독극을 했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로 시간 맞춰서 그렇죠. 뭔가 한다라는 게 네, 다들 네. 직장인이고 저녁에 만나서 또 한다라는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정기 공연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네네네. 그 정기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대본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그거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 이제 홍보 겸 해서 네. 정기 공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2회 됐고 네, 네. 올해는 12월쯤에 네. 예정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이 간헐적으로 한 번씩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더 기다리게 될 것 같은데 12월 달에 또 새로운 방송 한다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 보이는 연극을 라이브로 하다 보니 이제 라디오로는 그냥 목소리만 송출되겠지만 유튜브 채널로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12월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진행하고 있는 저도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원 FM 초창기 때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조금 게으르게 약간 늦방을 많이 하고 있고 결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인분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를 드리는 방송입니다. 뭐 성악가도 나오셨고 화가도 나오셨고 피아니스트도 나오셨고 우리 한진 선생님도 극단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오셔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려주는 방송이었습니다. 때때로는 이제 예술인들에 대한 소개 말고 우리 안산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자원,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제 혼자서 떠들 때도 있는데요. 이번 주 이 방송이 나갈 때면 아마 이미 송출이 됐을 것 같은데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가 또 혼자 떠드는 방송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에서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 콘텐츠로 그리고 또 문화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 많은 청취자분들께 우리 안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제 연극인 분들인데 그 방송에 대한 소개만 들었지 그 극단에 대한 소개를 또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활동하시는 극단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를 듣고 싶은데 먼저 한지연 선생님부터 얘기를 해보실까요? 네, 저희 극단 요건 2008년에 창단한 극단이고요. 2008년. 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소재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나 여성 또 사회적 문제점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좀 생각해봐야 될 거리들을 많은 소재거리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2014년도에는 또 우리 김태현 연출님께서 연출해 주셨던 청이 날다 지금까지도 저희의 효자 롱런하고 있군요. 워낙 그게 소재도 좋고 또 이야기거리가 좋아서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네, 맞습니다. 극단 유혹은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되거나 약간 약자성을 띠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 존재들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딱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런 좀 미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개해 주셨던 청이 날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심청이라고 하는 존재가 고전 속에서 너무 사실 지금 시대 시각으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효녀라고 강요당하는 그런 것들 좀 현대판에 맞게 좀 만든 건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일단 모스트. 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모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모스트는 2018년도 3월 9일 날 창단이 됐어요. 네. 그 창단 이래로 지금 매년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 네. 저희는 단원 구성이 다양한 직군을 가진 직장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연극을 하러 오셨냐라고 여쭤보면 소시적에 이루지 못한 꿈, 마음속에 버킷리스트. 맞습니다. 네, 그렇게 품고 있던 본인의 어떤 재능과 끼를 좀 발산하고 싶은 네네네. 중년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 일상의 어떤 찌들었던 또 묵어있던 어떤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싶어하는 발산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지극히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소외계층들에 대한 어떤 이슈는 아직 담기가 저희는 부족하고 지극히 개인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연극에 대한 소소한 재미 그리고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것을 함께 느끼면서 좀 재밌게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트라는 이름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모스트가 MOST. 그래서 저희는 메이크 오리지널 사운드 팀이거든요. 서라운드 팀.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어떠한 우리만의 색깔로 표현하자. 그래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좀 퍼포먼스가 있는 기존의 어떤 연극, 정통적인 연극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연극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의 즐거움이 중요하기에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서라운드를 만드는 팀. 오리지널 서라운드. 사실 이런 그 모스트와 같은 팀이 많은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연 쌤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꿨던 꿈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꿈을 지금 현재 뭐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내가 꿨던 꿈을 약간 뒤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뒤로 했던 꿈을 다시 앞으로 끄집어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모스트의 활동이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각자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연극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뿐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재밌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어떤 감동이나 소중함들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예 엊그저께 공연했잖아요. 그 공연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제가 좀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작품 자체가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선택과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지상과 천상이라는 어떤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규제로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천상이라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공간에 대한 거기에서는 인간사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잣대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심판이란 자체가 심판할 수 있는지 정죄할 수 있는지 죄를 줄 수 있는지 죄와 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 그런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다라는 자체 질문 스스로에게 삶에 대한 다른 질문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 이런 부분들이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작품 준비를 했는데 정말 테이블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기화하고 그다음에 배역을 준비해서 또 배역을 맡은 그 분들이 또 그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거의 10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이렇게 탄생된 작품이기 때문에 제 첫 작품이 연출 첫 작품이거든요. 입봉작이죠. 입봉작. 하연 쌤께서 직접 연출을 하신 출연도 하셨나요? 출연은 안 이번에 하고요. 연출만. 각색하고 연출만. 그러셨구나. 했습니다. 애정이 굉장히
완성도는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애정이 아주 깊은 작품입니다. 그 혹시 그 작품이 12월에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되나요? 그렇지는 지금 그럴 예정은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못 본 게 아쉬워가지고 언제 또 뵐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 심판이라는 작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유혹도 또 이렇게 앵콜 공연으로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 주말에 하연선의 그 공연이라고 딱 겹치는 바람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보러 갔었거든요. 두 분의 공연이 딱 동시에 했습니다. 같은 날 하필이면. 네, 저희가 지난 주말에 공연 올렸던 959-7번지는 올해 42회 대한민국 연극제 대회 경기도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그렇죠. 네. 경기도 대표팀으로 본선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선대회에서도 은상이라는 아주 값진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시에서 앵콜 공연을 올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지난주에 그렇게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회 공연을 했는데요. 전 회차, 2회차 모두 만석으로 꽉 차서 홍보도 시에서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값진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산시 문화관광과죠 지금은. 그렇죠. 안산시 문화관광과가 이제 이런 그 지역 연극인들의 쾌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앵콜 공연으로 이제 기획한 건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다양한 장르가 또 있을 텐데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섬세하게 지켜보면서 뭔가 응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 극단 유혹의 공연에 앵콜 공연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후로도 꾸준히 좀 보살펴 주시고 기회를 그럼으로써 또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잘했으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막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더 판을 열어 주시고 하니까 맞습니다. 지역 예술인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고 또 이렇게 어깨 이렇게 좀 뽕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했는 대한민국 전국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에 대한 칭찬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에 대한 칭찬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칭찬 한마디. 그런데 저도 이 청취자분들 아까도 소개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그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의 연출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 방송 말고 제가 진행하는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제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어서 단원 FM을 즐겨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익숙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월호 참사를 겪고 이제 아이를 이제 떠나보낸 엄마들 6명하고 그리고 살아 돌아온 생존 학생을 품고 있는 또 엄마 1명에서 총 7명의 배우가 이제 연극을 통해서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를 통해 우리가 성찰해야 될 점이 뭘까요에 대해서 꾸준히 질문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극단 노란 리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프겠다, 너무 아프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극단 노란 리본 작품의 특징은 코미디 연극이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맞죠. 네, 그렇죠. 제가 모든 작품을 다 봤거든요. 노란 리본 어머니인데. 근데 되게 무겁고 힘든 주제를 되게 밝게 코미디로 이렇게 풀어내시는 김태현 연출님만의 장점으로 굉장히 그렇게 잘 풀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하지만 가볍진 않죠. 결코 가벼울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어내시는 탁월하신 연출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칭찬 괜찮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전에 부탁드린 대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연극 연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세계가 희극이기도 하고 저 나름으로 세월호 엄마들이 무대에 서서 연극을 할 때 관객들이 그 연극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1분에 한 번씩 웃겨야 되겠다. 만약에 이분들의 연극 안에 코미디가 없다면 관객분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그런 질감으로 연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5개 작품을 만들었고요. 2015년 10월 그러니까 2014년 4월에 이제 일이 발생하고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처음 저와 만나게 돼서 연극
대본 읽기 모임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2016년 봄부터 이제 정식 창단해서 벌써 한 8년째 네, 5번째 어머님들의 공연력이 굉장하시죠. 네, 전국 안 돌아다니신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으로 이제 초청받아서 네, 맞습니다. 공연 네, 곳곳으로 초청받아서 공연할 수 있는 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면 도서관, 카페면 카페, 골목이면 골목 어디서든 공연할 수 있도록 큐브 한 4개만 가지고 공연 횟수로만 따지면 어머님들의 네. 최고일 것 같습니다. 횟수는 굉장히 네, 많습니다. 사실 한 작품당 뭐 130회도 하고 있어가지고 공연 횟수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 하지만 그 어머님들의 연기력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연출로서 여전히 배고프다 이런 말씀을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곧바로 수습을 하시네요. 네, 바로 수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특별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극단 유혹과 극단 모스트 그리고 4.16과 극단 노란 리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스트도 이제 직장인들이 함께 있는 극단이고 이제 노란 리본도 이제 어떤 대형 참사를 겪으신 분들이 함께하는 극단이라면 이제 유혹은 이제 전업 극단으로서 활동을 이제 해가고 있는데 우리 도시 안산에는 우리 세 극단 외에도 굉장히 많은 또 극단들이 존재하잖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모든 극단을 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우리 주변에서 함께 활동하는 극단들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유혹 대표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극단 예지촌이라고 네. 저희 지금 안산연극협회 네. 지부장님이신 성정선 지부장님이 이끄시는 예지촌이라는 극단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 극단도 꽤 오래되었죠. 네. 그 2012년인가? 아니다 8년인가? 되게 오래되셨어요. 근데 진짜 이 성정선 대표님, 지부장님은 그 온전히 외길만 걸어오신 분이거든요. 이 연극으로 그렇죠. 네. 연극으로 30년 이상, 40년 이렇게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극단이 가지고 있는 힘도 굉장하죠. 그 안에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고 네, 하면서 공연을 해마다 그래도 한 편씩은 꼬박꼬박 올리시고 또 저희 유혹과 비슷한 사례로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 또 대표로도 나가시고 그런 극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지촌의 그 우리 성정선 우리 지부장님은 얼마 전에 그 공연에 같이 출연했잖아요. 그렇죠. 유혹이 은상을 받은 작품 999-7. 네. 네. 거기에 이제 거의 주인공으로 어머니 역할로 출연하셨는데 연기가 대단히 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그냥 따라할 수 없는 그게 이게 깊은 맛이 있어요. 맞아요. 그 존재가 또 이제 연극을 해온 어떤 그 경험과 역사가 좀 투영되는 그런 연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예지초는 네, 그래서 본선대회에서 연기상을 받으셨어요. 아하, 그랬군요. 그러면 전체가 전국 단위로 펼쳐졌던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그 최우수 연기상 이런 거 받으셨나요? 그렇죠, 연기상. 그랬군요. 역시 축하할 만한 일이고. 구현 선생님도 받으셨잖아요. 연기상. 저는 예선대회 때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무슨 연기상 받았습니다. 나갔다 하면 상을 받네요. 했어요, 그냥 다. 네, 그땐 예지초는 정말 안산 연극협회의 중심부, 뭐 상징 그렇죠.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극단이고 또 다른 극단. 또 다른 극단이 있다면 극단 4호선? 네, 4호선이 있는데 이 4호선 그 우리 대표 이름이 갑자기 임소영 대표. 임소영 대표님. 4호선이라고 지은 이유가 이게 저희가 이게 4호선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안산역이 고잔 중앙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극단 4호선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목포에 가면 국도 1호선이라는 극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안산엔 또 전철 4호선 앞에 전철은 생략됐지만 그 4호선 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우리 양하연 대표님처럼 아마추어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또 거기도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극단이에요. 이번에 안산문화재단에서 하는 전문예술인 전문예술 창작 지원 사업 거기서 또 선정이 되셔가지고 그러셨구나. 조금 더 이렇게 행보를 넓히고 있는 그런 극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대단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우리 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극 작업을 하는 것이 자체가 굉장한 행복을 주는데 이걸 또 하다 보면 연극봉을 딱 맞잖아요. 연극봉을 딱 맞으면 아니 내가 봤잖아. 그러니까 유혹 활동을 하셨던 우리 도창선 선배도 그렇고 그분이 그때 소풍도 하고 유혹도 했지만 직장 때려치고 연극만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고 그래서 직장 때려치고 연극만 했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업극단으로 또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양쪽의 모습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후선이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올해를 또 계기로 사후선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 우리 양하연 대표님 또 소개해줄 만한 극단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공연을 마쳤을 때 함께 또 늘 저희 공연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자매 극단이라고 그렇습니다. 향기나무라고 손미란 대표님이 지금 대표로 계시는 이름만큼이나 정말 향기로운 그런 극단이세요.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극단 중에 한 곳인데 제가 굉장히 연극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귀감이 됐던 게 나눔의 연극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연극. 저는 그게 저의 어떤 연극을 제가 죽을 때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항상 좋네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향기나무에서는 매번 공연을 하면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로 여기도 아마추어 극단이고 직장인 극단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시고 감동 후불제라고 해서 그 티켓을 무료로 연극을 무료로 보여드리는 대신에 감동 후불제를 받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체 금액을 이렇게 어려운 곳에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게 나눔의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귀감이 됐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창작극을 주로 또 하시더라고요. 향기나무. 그래서 창작극을 또 요번에도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내년에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 창작극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봉사로 또 연극도 많이 어떤 양로원이라던가 또 어떤 병원 환우들을 위해서 또 공연을 해주신다던가 그런 나눔의 연극을 하신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깊은 감동으로 와닿거든요. 정말 이름 그대로 향기나는 연극을 하는 향기나무다. 너무 귀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모스트도 좀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병원의 환우들을 위한 혹은 이제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창작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향기나무 안에 작가님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 창작의 방식일까요? 아니면 다른 외부 작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손미란 대표님이 분장을 직접 무대 분장을 직접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연기자들 30대 초반 남성인데 60대 분장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특수 분장은 좀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저희 너무 조명 음향 오퍼까지 맡아주시면서 분장까지 해주시고 잠에 맞네요. 잠에 맞아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눔을 해주고 계셔서 더군다나 이번에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조카 결혼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실시간으로 겹쳤어요 결혼식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정말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저는 조카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향기나무의 손미란 대표님께서 분장에 탁월한 기량이 있으신가 보죠? 네, 연극을 하다 보니 분장의 중요한 부분 요소를 알아서 또 배우셨대요. 연극을 하다가 분장을 배우셨구나. 직접 배우셔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연극인 여러분들, 안산 지역 연극인 여러분들, 분장 팀이 필요하거나 분장 회사가 필요한 경우는 향기나무, 극단 향기나무의 손미란 대표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매극단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 또 각자 이제 우리 유혹은 예지촌과 사후산에 대한 이제 소개도 해주셨는데 저도 좀 극단 2개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극단 걸판이라고요. 2005년도에 창단된 극단. 사실 내년이면 벌써 2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유혹도 지금 200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곧 20년이 다가오죠. 그러네요. 이 역사가 빠릅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2005년에 3월 달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열심히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극단 걸판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극단 걸판은 저기 안산의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동아리 그 풍물도 치고 마당극도 하던 동아리 출신들이 졸업하고도 안산에다 극단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 걸판의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의 굉장한 그 역량들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오세혁 작가님.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 그렇죠. 김태현. 네.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왔다 가셨지만 류성 맞습니다. 거기 출신이시고 그리고 최현미 대표님. 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지금 너무 각 분야 이쪽에서 또 2005년도 3월 달에 창단할 때 같이 이제 있다가 이게 이제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자의 길로 이제 그래서 애초에 각자 자기 영역들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놨으니 얼마나 싸웠겠어요. 얘가 그렇게 아무튼 2005년에 그 창단된 극단 걸판은 초반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안산의 반월공단 있잖아요. 반월공단 안으로 연극을 들고 들어가자라고 해가지고 반월공단의 사내 식당에서도 공연하고 공장 마당에서도 공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노동자들을 담은 노동연극 같은 것도 막 하다가 이제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는 작품. 저도 그 작품. 네, 그 작품이 딱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룬 작품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그렇게 옷 열면 옷 갈아입으면서 했던 맞아요. 근데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는 작품이 이제 참 고맙게도 밀양연극제 그때 당시에 밀양연극제가 대한민국 연극제 중에 좀 이름난 연극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젊은 연극인들 중에 대상을 좀 받아가지고 좀 알려졌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오세혁이라고 하는 작가는 신춘문예에 2개 신문 동시당선이라는 쾌거를 올리게 되죠. 2011년도에 서울신문과 부산일보 아빠들의 소꿉놀이와 크리스마스에 30만 원을 만날 확률 두 작품으로 신춘문예 2개 신문 동시 등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걸판을 졸업하고 대학로로 진출해서 열심히 이제 지금은 중국에 막 엄청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뮤지컬 연출을 맡기 시작하더니 대한민국 뮤지컬 어워드에서 연출상을 받는 또 쾌거를 올리시고 지금 뮤지컬 제작사를 만들어가지고 네버엔딩 플레이라고 뮤지컬 제작사를 만들어서 국내뿐 아니고 상하이 같은 데 다니면서 중국에 가서도 열심히 근데 참 운이 좋았던 게 중국에 있는 그 뮤지컬 제작사에서 우리나라 시인 중에 백석 시인에 좀 주목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백석 시인의 이야기를 중국어 뮤지컬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걸 했었잖아요. 뮤지컬 그 연출에서 그렇죠. 그걸로 상 받지 않았어요? 나와 나타샤와 흰단나비로 연출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세혁이 픽 되어서 오세혁 작가님이 픽 되어서 그렇게 갔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걸판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최현미 대표님 사실 가장 걸판의 이제 중심이고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벌써 20년 가까이 걸판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뮤지컬 N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N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은 작품이죠. 네, 뮤지컬 N. 뮤지컬 N은 그 서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성 서사도 있고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사도 좀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너무 좋은 작품으로 다들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빼뜨릴 수 없는 게 또 극단 동네 풍경이라고 있습니다. 극단 동네 풍경은 2013년도에 창단을 했죠. 그래서 벌써 11년이 넘어섰는데 여기는 이제 극단 걸판이 이제 한양대 에리카 출신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동네 풍경은 서울예대. 서울예대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연극 전공하던 학생들이 전부 졸업하고 서울을 떠나는데 거의 최초로 안산에 남아서 극단을 만들어서 이름도 동네 풍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안산 떠나지 말고 안산의 이야기로 연극과 뮤지컬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극단 동네 풍경이라고 이름을 짓고 안산이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뭐 성감학원 이야기, 시와와 방조제 이야기, 안산 읍성 이야기, 뭐 단원 김홍도 성우 이익 선생 이야기 할 것 없이 청문당 이야기까지 안산의 여러 이야기를 뮤지컬과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하고 있는 극단 동네 풍경. 작가 연출가 김규남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죠. 맞아요. 김규남 연출 작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그때 그 우리 성감학원도 받고
뭐 그런 거 다 봤는데 그 동물농장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동물농장을 그렇게 연출을 그런 식으로 딱 풀어내니까 너무 쉽게 딱 다가오면서도 너무 좋게 봤던 작품 같아요. 너무 좋았죠. 그게 또 참 고맙게도 산울림 소극장. 저는 거기 가서 봤거든요. 네, 역사가 정말 오래된 산울림 소극장이 해마다 고전극장을 하는데 동네 풍경에 의뢰가 들어왔고 그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동물농장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는데 우리 한지인 대표님 얘기했듯이 대단히 딱 극명하게 대비되게 쉽고 선명하게 풀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죠. 막 신났어 나 보면서. 약간 그 작품을 보신 분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신났을지 알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 궁금하네요. 통쾌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산에는 다양한 연극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 다양하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지금 우리가 언급하지 못한 또 수많은 극단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안산에 아마 못해도 한 18개에서 18개 뭐 한 20개 정도 있지 않을까 엄청나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또 안산이 그 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이 첫 출발하면서 우리 극단 유혹을 낳았잖아요. 이것이 난 전통이 됐다고 생각해요. 극단 유혹이 탄생했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의 2006년 7년 그때의 모색들이 전통이 되어서 유혹을 보고 직장인 극단 소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연극하는 팀들이 없었죠. 안산에서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연극해봤자 뭐 없으니까 그냥 없었는데 유혹이 이제 발발을 하고 저 아줌마들이 하는데 우리도 못하겠어? 우린 못할 소냐? 이런 것들 어쩌면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스트까지도 모스트가 제로 베이스에서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극단들의 활동을 보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그러게요. 목이 마르네요. 두 분 우리 대표님들 아마 이 화면이 안 보여서 모를 텐데 우리 무려 36분이나 녹음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처음에 오프닝으로 또 연극인들의 방송인 만큼 또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를 살짝쿵 틀어드렸는데 지금 들려드릴 곡은 완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빨래 굉장히 수작이죠. 롱런하고 있는 뮤지컬 빨래의 서울살이 몇 회인가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 너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나요. 그대 눈물 그대 웃음이 담긴 사연 새겨질 방 찾아 떠돈 시간 얼마나 되나요. 그대와 나 여기 살아온 시간만큼 살아간 시간들 그대 잃어버린 꿈 그대 두고 온 꿈 다시 꾸어요 다시 꾸어요. 서울살이 여러 해 당신의 꿈 아직 그대로인가요. 나의 꿈 따라서 지워진지 오래 잃어버린 꿈 어디 어느 방에 두고 왔나요. 하늘처럼 우리가 떨어질 우리의 일상이지만 당신의 젖은 발을 갈래줄에 넣어요. 바람이 우릴 말려줄 거예요. 당신의 아픈 마음 혼자서 널어요. 바람이 우릴 말려줄 거예요. 당신의 아픈 마음 털털 털어서 널어요. 우리가 말려줄 테요. 당신의 아픈 마음 우리가 말려줄 테요. 우리가 말려줄 네, 뮤지컬 발레의 서울살이 몇 회인가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죠. 특별방송으로 단원 FM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특별방송입니다. 단원 FM 연극인 DJ 모임 공손한 딕션이 마련한 공손한 딕션으로 들려드리는 안산 연극 이야기. 예, 이제 후반부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어쨌건 안산 지역에서 연극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참 연극하기 좋은 면모도 보이겠지만 이런 게 갖춰지면 훨씬 더 우리 도시 안산이 연극하기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도 뭐 다양한 지역에 뭐 18개 극단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또 안산에서 연극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 내 존재하는 극단들의 연극 작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두 분 대표님들 소풀이 좀 해보시죠. 엄청 깔아주면 또 말하기. 네, 일단 네. 굉장히 단체가 많은데, 네네네네.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서로 간의 네트워킹, 교류였어요. 네네네. 물론 각자들의 작업이 바쁘고 네네. 다 하지만 그래도 연극은 어찌 됐던 간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는 그렇죠.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연극을 한다는 우리 극단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못했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체제가 잘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서로 뭐 부족한 부분 좀 누구야 와서 좀 도와줘. 우리 여기가 약하니까 좀 도와줘. 그럼 서로 돕고
또 상호 협력하면서 네네네. 이런 모습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 연극인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있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라도 뭐 간담회가 됐든 그렇죠. 아니면 뭐 단순하게 밥자리가 됐든 뭐 이게 안산문화재단 혹은 안산문화재단과 안산연극협회가 협업해서 네네네. 안산문화재단이 예산을 세우고 안산연극협회가 주도가 돼서 주도가 돼서 좀 이런 뭐 안산연극인의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네, 연극인의 생각이 밤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네. 16년도 네네네. 그때는 이제 몇 번을 했었어요. 네네. 이제 호텔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후원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 했는데 또 다들 모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걸판도 오고 다 했었어요. 네, 최근에도.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힘드니까 또 일을 또 처리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면 네네네. 인력도 필요한데 그걸 또 네. 이제 어쨌든 이게 잡부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한지은 대표님께서 고생을 하셨겠군요. 네. 근데 그런 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네.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도 계속 네. 우리 좀 모일 수 있는 것들 봄 뭐 5월 이때는 좀 체육대회도 좀 하고 날씨 선선할 때는 그래서 자꾸 모이면서 그래야지 뭔가 소통이 되고 하지 않겠냐. 아니 그런 차원으로 안산연극협회가 이제 연말에 해마다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네, 그거는 이제 네. 뭐 연극협회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뭐 어떤 모든 연극인들이 들어와서 배우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쵸, 뭐 그쵸. 하지 않나요? 그게 12월에 하는 건데 네. 그게 산울림에서 고전극장을 보고 제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안산에서도 이런 고전극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네네네. 그게 시작이 된 거였는데 거기 참여자들을 우리 협회 회원들한테만 국한을 두지 말고 네. 안산에서 연극하는 모든 연극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도 연극인의 마을이에요. 연극인의 마을.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연극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마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좀 공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2월마다 매년 12월이면 이제 같이 연합 공연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공연 올리려면 시작을 10월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0월 중순에는 못해도 늦어도 이제 곧 시작하겠군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앵콜 공연을 하셨으니 이제 바로 또 12월 공연. 네. 그런 어떤 작업을 하면서 만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얘기했던 연극인의 밤 같은 것들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다. 우리 양 대표님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까요? 그 꼭 뭐 네트워킹뿐만 아니고 뭐 시설적인 면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는 항상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연습실을 이전을 했어요. 네. 극단은 많지만 극단 소속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습실을 가지고 있는 극단은 저희가 아마추어 극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렇군요. 연습실을 그렇군요.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네.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다 어쨌든 단원들의 사비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니까. 네네. 그래서 매달 그 단원들의 어떤 그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렵게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쪽에서 이제 비워달라고 해서 또 어렵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저기를 알아봤는데 학습관 연습을 하다 보면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직장인들이다 보니 그렇죠. 늦은 시간에 만나기 때문에 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9시면 비워줘야 돼요. 9시까지밖에 이용을 못하고 그리고 뭐 다른 공간들을 좀 찾아봤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고 지금 양하연 대표님 얘기 듣다가 문득 생각나는 건데 우리가 공동 출자를 해서 연극생들이 각 극단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공간을 하나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짜서 우리 극단이 언제 때 이때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동을 하면 참 그 연습 공간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트시크를 만들어 주셔서 처음에는 거기에서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못 하고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에 네. 지금이 생겼죠. 지금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찾아 헤매지 말고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각출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언제 나가라고 할지 그러니까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우리가 네네네. 뭉치면 네네네. 되게 강해질 것 같다는. 네. 그래서 그런 연습실에 대한 부분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실이 빠질 수 없는 빠질 수 부분이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연장을 이 예약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아마추어 극단들은. 왜냐하면 전문 극단들이 다 예약을 마친 후에 우리는 이것 안 돼, 저기 안 돼. 그러면은 남아있는 날짜에 저희가 모든 스케줄을 맞춰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해내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한테 되게 자부심이거든요. 네네네. 포기하지 않고 여름에 잡히면 여름에, 휴가철에 잡히면 휴가철, 5월에 잡히면 5월, 10월에 잡히면 10월. 어떻게든 맞춰간다라는 자체가 지금까지는 너무 가능한데 앞으로 이제 계속 매년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안타깝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보노마루 같은 경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노마루가 생기고 나서 지금 어쨌건 보노마루가 1년 내내 대관을 해서 쭉 쓰임을 받잖아요. 이게 보면 민간이 소극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민간이 대관료 수익을 통해서 소극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장주한테 약간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공공이 소극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보노마루의 사례만 봐도 알듯이 소극장 하나가 생기면 뚝딱 그것이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라고 안산문화예술전당 야외 공연장 아래쪽에 생기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그 A빌리지 안에도 다목적 극장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까지 생기면 어쨌건 별무리 극장, 보노마루 소극장, A빌리지까지 해서 좀 세 군데의 소극장이 생길 계획이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단된 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백지화는 아니고 그냥 중단인 거. 현재로서는 중단인 것 같아요. 중단이에요. 백지화는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경기도에서 40억이 나온 상태여서 그 뭐 경기도에 반납하지 않으려면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요. 그 A빌리지가 생긴다 그래서 그때 좀 되게 기대를 했었던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 멈춰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실은 그래요. 얘기했던 대로 민간에서 열정이 있는 대로 공동 투자도 하고 열심히 해볼 테니 공연장만큼은 공공에서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성포역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성포역 역사 안에 작은 소극장 하나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그런 다양한 좀 구상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이제 연극 작업 하시면서 이런 게 나한테 목마르다. 시설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런 게 참 목마르다. 아까 이제 각 극단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혹은 우리의 예술 역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게 좀 목마르다는 게 있을까요? 네. 왜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젝트들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그게 뜰 때마다 이렇게 지원서를 내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안산에서도 좀 돌아가면 좋겠다. 재단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서울까지 내가 가가지고 그렇지. 그런 목마름을 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안산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극작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같은 것들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하셨죠. 네, 근데 대개 이제 말하자면 작가의 극장력, 작가 한 명 한 명의 극장력을 위해서 이제 또 전문 작가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차원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지역 극단이라고 하는 것을 카테고리로 해서 그러니까 개개별로 어디서 활동하는 작가건 작가의 극장력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고 지역에서 오래도록 정착하면서 지속 가능한 연극을 할 수 있는 지역 극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렇게 포커싱을 해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그거에 대한 목마름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협회에서도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을 해 봤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양질의 그런 퀄리티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저희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물론 이제 안산문화재단의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방식이긴 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먼저 그 어떤 뭐 안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문예진흥기금 뭐 지원금 그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거기서 좀 돈을 받아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했다라고 해서 이 지원 체계가 아니라 매해마다 고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안산문화재단 본 예산에 한번 태워봐라라고 보여줄 수 있는 첫 시도를 일단 우리가 좀 신청을 해가지고 좋네요. 그래요. 한번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요? 아주 좋아요. 네,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 있긴 있으니까 공모 사업 트랙에다가 올려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를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습을 좀 와서 모니터링 하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매해마다 그 지원 넣어서 될지 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고정적으로 본예산에 좀 태워달라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게 같이 얘기하니까 이게 좋네요. 이게 혼자 그냥 막연히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길이 좀 보이는 것도 같고. 그래서 역시 함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나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벌써 56분, 57분이 되어가는데 이 말하자면 라디오는 57분 넘어가면 또 이렇게 딸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들 좀 또 급하게 끝나게 되네. 우리 할 얘기가 정말 많았구나. 오늘 이렇게 모처럼 만에 이제 연극인들끼리 특별방송 녹음해봤는데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금 얘기하고 음악 들으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 대표님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런 부분들도 듣게 되고 조금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어떤 나의 소소한 어떤 즐거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확장돼서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 설레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 네, 저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그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끼리 또 기획해도 되니까 자주 했으면 좋겠고 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쪽에 한 대표 이쪽에 양 대표 뭔가 순서적인 느낌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안산에 더 많은 연극인들이 안산에서 연극하니까 진짜 안산은 연극하기 좋은 도시더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도 열심히 앞서서 노력하겠지만 안산의 문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안산문화재단 선생님들이나 이 방송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다면 안산 지역 연극인들이 참 지역을 애정하고 지역에서 오래도록 연극하고 싶구나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서 많은 좋은 사업들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연극인들이 모였다면 마지막 노래는 무조건 샤프 그렇습니다. 대학가요제에서 한번 부르고 사라졌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노래 연극이 끝난 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